안녕하십니까. 칸중국 코리아 이태현입니다. 러우 전쟁은 끝나지 않았지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휴전 조건을 직접 제시하면서 확인했습니다. 영국 매체 BBC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지난 17일 라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고 평화협정 조건을 명확히 제시했으며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직접 만나 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에르도안의 수석 보좌관이자 대변인인 칼리는 두 정상이 약 30분 동안 대화를 나눴고 푸틴은 두 가지 유형의 명확한 휴전 조건을 제안했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조건에는 네 가지 요구 사항으로 우크라이나 중립성 유지, 나토 가입 불허, 러시아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비무장화,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어 사용 보호, 탈나치화 등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의 돈바스 및 크림 상태입니다. 푸틴은 또한 합의에 도달하려면 젤렌스키와 대면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칼리는 세부 사항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외부 평가는 우크라이나가 돈바스와 크림에 대한 주권을 포기해야 한다는 겁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이 같은 영토의 포기를 요구할 경우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BBC는 분석했습니다. 첫 번째 조건에 대해 터키 측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단시일 내에는 나토 가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데다 우크라이나가 모든 형태의 나치즘을 퇴치하기로 약속하면 우크라이나로서는 어렵지 않게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푸틴의 요구는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까다롭지 않다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폭력과 파괴를 가할 가치가 없어 보인다고 신문은 덧붙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 법무부가 3월 16일 중공을 위해 간첩 활동을 한 5명을 기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 5명 중 3명은 FBI에 체포됐고 2명은 도주 중입니다. 체포된 3명 중에는 중국계 73세 남성인 왕슈진도 포함되어 있으며 그는 중공 국가보안부가 기획한 다국적 탄압 프로그램에 가담하고 자신을 민주화 운동권 인사로 속여 간첩 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그동안 미국 집행관들에 대해서도 중대한 허위 진술을 했습니다.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왕슈진은 중국 칭다오 사회과학원 교수로 재직하다가 1994년 방문학자로 미국에 건너가 영주권을 취득하고 2003년 미국인으로 귀화했습니다. 그는 2005년부터 중국 국가안보를 위해 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미 사법부 문건에 따르면 왕슈진은 2006년부터 뉴욕에서 후야오방 자오쩌양 기념재단 비서장을 맡고 있으며 이 재단의 구성원들은 모두 해외 유명 민주적 이의 인사로서 수년 동안 그는 미국의 중국 반체제 인사와 민주화 단체가 조직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민주화 운동가인 왕슈진은 비밀리에 중공 정부의 간첩 활동을 하고 있었으며 뉴욕시 중국인 사회에서 지위를 이용해 유명 활동가, 이견인, 인권 지도자들의 자료를 수집해 이를 중공 정부에 보고했습니다. 중공 국가안전국은 왕슈진과 같은 간첩을 통해 반공의 활동 계획과 강연, 시위 등을 파악했습니다. 왕슈진은 중공의 박해를 받는 반체제 인사들에 대해 반복적으로 동정을 표명했지만 수년 동안 미국과 홍콩의 민주화 운동가, 위구르 및 티베트 운동가, 대만 독립 지지자들에 대한 정보를 중공의 국가안보에 제공했습니다. 2019년 4월 홍콩에서 범죄인 인도 반대 운동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 왕슈진은 중공의 국가안보를 위해 홍콩 민주화 운동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고 이로 인해 홍콩의 유명 변호사, 정치인, 전직 홍콩 입법회 의원을 포함해 여러 명의 민주 인사들이 체포돼 정치적 죄목으로 수감돼 1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변호사도 있습니다. 왕슈진은 체포된 후 30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고 선고기간 동안 전자 모니터링을 받으며 유죄가 선고될 경우 최대 20년의 징역형을 처하게 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대만 국방부가 지난 3월 18일 중공군 항공모함 산둥호가 대만 해협을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은 미중 정상이 만나기 몇 시간 전 민감한 시점에 발생해 관심을 끌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중공의 도발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중공 항공모함 산둥호는 이날 대만이 장악하고 있는 진먼섬에 접근해 미 해군 구축함 랠프 존슨호의 추적을 받아 대만 해협을 통과해 북쪽으로 항해했습니다. 대만 국방부는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면서 대만의 주변 해공역에서 중공의 동태를 모두 파악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앙통신은 항공기를 타고 진먼 인근 항공을 비행하던 중 산둥함의 행적이 포착됐다고 전했습니다. 군인들이 찍은 사진에 따르면 산둥함 갑판에는 함재기가 없고 주변에 호위함도 없어 군사 임무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8일 시진핑과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시 주석과의 회담이 임박한 대낮에 산둥함이 대만 해협을 통과하도록 한 중공군의 결정이 분명히 도발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과거 중공 항공모함의 이동은 일반적으로 야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회담은 지난해 11월 이후 바이든과 시진핑의 첫 전화통화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는 민감한 시기에 양국 정상이 직접 나누는 대화이기도 합니다.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러우 전쟁 속 중국이 러시아를 지원하는 모든 행동에 대해 책임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중국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러시아의 침략을 비난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시진핑의 러시아 지원 실책은 중국 내에서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최근 미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반 시진핑 세력이 이 기회를 이용하여 시진핑의 권력을 압축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시진핑의 재선은 거의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당 원로들은 이의를 제기하기 시작했고 시진핑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했으며 뒤끝창은 상황을 악용해 반격에 나섰습니다. 3월 16일 월스트리트 저널은 시진핑이 러시아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서방의 압력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경제가 심각한 침체에 직면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불안은 시진핑의 일존 지위에 도전을 받게 됐습니다. 중공 내부 인사는 최근 일부 중공 원로들이 시진핑이 기존의 지도력 선계 시스템을 깨는 것에 반대하는 뜻을 표명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신문은 주룽기 전 총리가 자신의 공기업 중심 정책에 대해 사석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사례를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시사평론가 리림은 중공 20차 전국 대표 대회가 다가오면서 내부 투쟁의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화일의 보도에도 진위 여부를 떠나 중공 내부의 갈등과 투쟁을 보여줍니다. 그는 러시아와 친분을 쌓고 반미하는 것은 중공의 본질적 결정이라고 했습니다. 즉 중공 내에서 자연스럽게 인식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급격한 변화로 국제적으로 러시아에 치우치면서 미, 중, 러 관계의 균형이 깨져 중공은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이에 당내 다른 계파들은 시진핑의 이 부분의 약세를 이용해 정치, 경제 노선을 총공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또 다른 보도는 일부 중공 관리들이 러시아와 동맹을 맺는 데 따른 대가가 엄청날 것이라는 우려마저 제기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중국 제조사들은 서방의 러시아 제재로 인한 부수적 피해 위험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공 중앙선전부는 이전에 러시아에 불리한 뉴스 보도 금지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이틀 동안 중앙 CCTV가 갑자기 우크라이나 소식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 또한 혼동스러우며 일부 네티즌들은 CCTV가 방향을 바꾸었습니까? 라는 질문에 진실은 숨길 수 없다 라고 네티즌이 답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18일 모스크바 루즈니키 체육관에서 2014년 크림 점령을 축하하는 수천 명의 러시아인이 참석한 가운데 우크라이나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생방송 연설에서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대가를 치르고 있는지 알고 있으며 모든 것을 확실히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연설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특수작전을 칭찬하면서 우크라이나인들을 학살로부터 구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영국 가디언은 푸틴 대통령이 연설 중일 때 갑자기 생방송이 끊겨 러시아 국영방송국은 잠시 애국가 영상을 내보냈으나 바로 TV 카메라를 푸틴 대통령 생방송 연설로 전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눈여겨보는 여론을 위해 연설이 중단된 것은
TV방송국의 서버의 기술적 장애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집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23일째 진행 중이며 여러 언론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를 계속 진격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격려입니다. 공유는 나눔의 시작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